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대호 PD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날 저희 오밤중의 뉴스와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김대호 PD 요즘 학교 다니시죠? 이제 네, 이번 주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네. 이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글쎄 학교 다닐 때는 참 학교 다니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우 가기 싫어 이러는데 또 이게 또 직장 다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가 또 제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못 안 되죠. 그거보다 좀 더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PPT 발표를 멋있게 딱 끝내가지고 이제 학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잘 끝냈는데 교수님이 끝나고 이제 제가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딱 한마디 이제 귓속말로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방송 잘 봤어요. 방송 잘 봤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교수님이 시청자시군요. 네. 구독자이신가? 야, 이거 앞으로 신경 써야겠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학교의 학생들도 그렇지만 교수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시겁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으면 시급하죠. 예. 길 가다가 저도 갑자기 누가 인사하면 시급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흐릉흐릉 가다가 누가 이제 아는 척을 딱 하면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특히 이제 뭐 편안한 마음에 담배 한 대씩 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예,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 교수님이 그래서 성적 잘 주셨던가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다행이네요. 아니 아까 선배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딱 학교 1년만 오랜만에 다녀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수월했어요. 아무래도 네 학점에 그렇게 구애받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요새는 야 학점 때문에 조금 치열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시작을 산뜻했는데 네. 오늘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라될까요?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네. 그게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성의 경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지금 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여파가 아마 저쪽 당 사람들도 좀 미치고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확실히 영향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 해석을 하자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 비중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파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지지층이 좀 줄었군요. 왜냐면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이 너무 높고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에서는 원래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제발 좀 이혼 좀 해라 이런 제발 좀 이혼 좀 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던 것처럼 김건희가 문제다. 제가 누군지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관련된 유튜버나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 큰 채널들이 좀 접었어요. 접었어요 활동을? 예, 그 정도로. 자기 이제 이쪽에 대한 내용 안 다루고 다른 주제로 아예 카테고리를 바꾸겠다 선언한 것도 몇 곳 있고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단톡방이 폭파된 것도 몇 곳 있죠. 야 재밌네. 예, 사실상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지금 파이층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뭐 갈등이라고 이렇게 비춰졌지만 아무리 봐도 그래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찰나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하는
그런 두 명이잖아요. 딱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님. 음. 이 두 명에 대한 무언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 좋은 결과를 보고 싶은 건데 그거를 결국에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다. 아,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 죽이기의 견제구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죠. 추석 밥상 머리 올리기와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제가 그 대선 뭐 전후에 국힘당 쪽 뭐 지지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 윤석열 저 양아치다. 저 일단 마누라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였냐? 우리도 안다야. 쟤 이상한 놈인가 안다. 쟤 보니까 뭐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마누라도 보니까 양 좀 이상하고 너희들 말 맞다나 저 아무래도 딴따라 갖고 그런데 우리도 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보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감옥 집어넣는 거 그거 할 사람이 쟤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우리로 보자 원수지만 그래도 쟤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기겁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윤석열 뿐이다. 그렇죠. 강성 지지자들의 원초적인 본능을 다시 한번 자극을 시키는 거죠. 아하. 자, 근데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보니까 저쪽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살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살핀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의아했었는데 왜 의아했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위드훈이 팬카페도 들어가 보고 뭐 다 여러 가지 팬카페 많이 들어가고 있죠. 개파 라인에 따른 톡방도 다 다르고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톡방도 다르다 해갖고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체크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저도 초반에는 이거를 따로 의식하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초적인 본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전에 항상 나오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어느 정도 좀 더 커졌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한두 명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여러 단톡방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네. 아하. 근데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그 원래는 이야기를 해도 뭐 감옥 갔으면 좋겠다, 뭐 깜빵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적개심에 대한 표현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랬겠지. 예. 이번에 차이점이면서도 그 여러 곳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층이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지지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남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야, 그 희한하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도 뭐 30%가 뭐 지지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가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거든요. 예,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아닌가 싶으네요. 네. 이게 이제 그쪽 당 사람들의 단톡방 이 모양이네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통 지지 아직 남아 있나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사람 15%? 야. 굉장히 디테일하죠.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네요. 왜냐면 전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치화해 갖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체크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데 그렇죠.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 하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지층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다 가져올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5%될 거다 20%될 거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는 무엇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쪽에 무슨 뭘 보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 내에 뭐 유튜버라든지 혹은 뭐 여러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댓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지금 때려라. 지금 쳐라. 뭐 이런 거군요.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정부에서 때린다고 해갖고 그 지지율이 팍 꺾일 거라 생각은 못 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왜냐면 저쪽도 마찬가지로 막 개딸이 강성이다 이런 이야기들 막 항상 해왔으니까요. 그러면은 동시에 무슨 작업이 들어갔을까? 본인들이 작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 변화를 체킹하는 게 사실은 연결고리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체킹이 굉장히 큰 걸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 마침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공보문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민주당 쪽에서 조승래 의원이 지금 수석 대변인인데 서면 브리핑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내부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이 브리핑이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래요.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는 유튜버가 이달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양산 사저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해당 유튜버는 사저를 돌면서 문 전 대통령님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저 근처에서 집단 시위라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해당 유튜버에게 집회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됩니다. 당내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보고 이거는 한번 있구나, 이 이야기를 있었구나. 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 줄로 정리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탈당을 안 시키면 그 사저 앞에 가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라고 사실상 민주당을 거의 협박하는 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극우 유튜버라고 불리는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맨날 욕설하고 확성해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제지를 하고 일정 정도 공간에서 못하게끔 좀 분리를 좀 시켜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가기 전에 초입 부분에서 보통 하거든요. 네. 인원수도 많이 줄었어요. 네. 왜냐면 거기서 또 민주진영에서 또 열심히 활약하시면서 고소고발 막 하시는 그렇죠. 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아닌데 그렇게 불리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반대로 민주진영의 유튜버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뭘 실행을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의 수사는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만들어서 밝혔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대로 민주진영의 한 유튜버가 반대로 가서 그거랑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과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우리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강행하겠다라고 사실상 반협박성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임을 뭐 잘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분명 비판할 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판단과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기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같이 봐야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음 장에 사진을 한 장 또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느 순간 이 국민의힘 쪽 관련된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이 민주진영 내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네요. 차이가 거의 없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몇 장 더 준비를 해봤는데 한두 장 더 준비해봤는데 네. 보시면은 이게 구별이 안 갑니다. 제가 세계 정당 동향을 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아, 진짜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야. 근데 그러네요. 예. 채널명을 가리면 구분이 안 가요. 야. 이게 보수 채널인지 민주진영 채널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 채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본인들은 누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할 점은 있다라고 해도 지금 시기적 상황이 본인들이 지금 누구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의 시기적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그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라고 보는가. 그럼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목표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참 충격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를 네. 보니까 누군지 대충 알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이에요. 사실 왜 그랬는지도 좀 어느 정도는 마음은 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한 2년 동안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개혁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겠느냐, 아니면 개혁을 제대로 했었다면 우리가 정권을 잃었겠느냐라는 얘기를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대립구도로 보면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를 정도로 사실 최전선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지금이 이 이야기를 다룰 땐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목표를 이루고 나서. 참 제가 답답한 것이 저는 이 상황이 사실 2년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이런 걱정을 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무렵에도 딱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을 잃게 만든 원흉이라는 둥. 그러면서 빠이빠이 노무현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고 노무현 지워야 한다는 얘기 있었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노무현을 노무현을 잊어야 된다는 둥, 버려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 검찰이 얼마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잔혹한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참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보고서도 그렇게 어정쩡하게 개혁을 했느냐라고 비판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모습을 봐놓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버리려고 하느냐.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문재인을 버렸다 이런 게 나오도록 해야 하느냐. 이런 게 나오니까 검찰이 됐다, 때는 이때다 라고 지금 덤벼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게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보여드렸던 게 2주 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벌였다라고 확신시하는 영상이 2주 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처음엔 저는 인지를 못하고 그냥 그래 얘네 뭐 많이 했을 맨날 이런 걸 하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민주진영에 보니까 거의 3분의 1이 같은 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배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 국민의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처럼 안 나오긴 하는데 그 콘텐츠 관련된 거 아니면 안 나와서 채널 운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의아한 점이 저도 유튜버라서 나름대로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요즘에 알 수 없는 신생 채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내용은 대부분 저희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의아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디자이너도 있고 편집팀도 있지 않습니까? 작업 속도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빠르더라. 네, 왜냐면 저희도 작업 속도로만 치면은 사실 금방금방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팀 단위로 붙었다. 아주 조직적으로 네. 거의 기업형으로 네.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쪽 사람이라기보다 그 우리 쪽에 이런 조회수를 노리고 덤벼드는 사람들이더라.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전 사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네. 전에 제가 예전에 막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을 공격해갖고 없애고 싶어 한다. 이제 약간 포맷이 다르긴 한데 어디서 많이 보셨던 포맷이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흔들리는 이재명, 이번엔 정청래 민주당 탈당 선언. 어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런저런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기에서 한 2주 전에 나온 게 지나면 한 주 정도 지나면 민주진영 유튜버들이 따라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제가 놀랐던 게 그 부분이에요. 아니 정청래 의원을 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2, 3주 전에 저도 그걸 언젠가 느낀 적이 있는데 2, 3주 전에 저쪽 애들이 정청래 의원을 욕을 하는데 그 얼마 뒤에 민주당 쪽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이유로 정청래 의원 욕하고 있더라고. 나 그래서 이게 뭔가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이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야,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경각심을 많이 느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랑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작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알고리즘에 대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 알고리즘요. 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정봉주부 경선 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인식을 합니다. 어허. 이 채널은 정봉주 후보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밀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채널마다 각자 자신이 잘 타는 컨텐츠를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얘기하면은 네. 검찰이나 재판 얘기하면은 확 올라가거든요. 네네. 조회수가. 그거구나.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이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조회수를 많이 하고 시청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들도 광고를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채널의 재판은 약간 어느 정도 인정돼 있다라고 인식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밀어줍니다. 야.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혁신당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막 갈라치기 컨텐츠가 조회수를 한번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다다음 날 또 다른 걸 막 다루겠죠. 정치 주제가 하도 많으니까 이슈가 빠르니까. 그런데 이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조국 문재인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회수가 제일 핫하니까. 아하. 그래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은 물고 뜯고 했으면 그걸로 또 물고 뜯고 해야만이 조회수가 뜨는군요. 그렇죠. 그게 수입이랑 직결되고 구독자와 조회수, 시청자 아이고, 수랑 직결됩니다. 약간 유도당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냥 잠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선배님처럼 주제를 여러 개를 매번 바꿔가면서 가는 수 있는 게 역량적인 부분에서도 쉽지 않은 게 있는데 작은 유튜버들은 더 힘듭니다. 뭐냐면 재판이나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도 재판장 가면 50%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접근하기 쉬운 거. 아. 기사 며칠 보고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아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내 채널의 알고리즘에 잘 타는 거. 아. 이게 반복 순환이 일어납니다. 야, 그 참. 정말 비판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지 유튜브의 수입적인 운영 때문에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조금 운영하시는 분들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국힘당 그러니까 단톡방 같은 데인데 근데 그런 데서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수시로 모니터하면서 야 지금 때리면 되겠어라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야 지금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야 민주당에서 문재인 버렸어. 야 지금 지지자들 보니까 장난 아니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게끔 살살 또 자기들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슬슬 어떻게 보면 놀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우리 쪽을 체크하는지도 알겠네요. 하여튼 우리도 사실 뭐 우리 김대호 PD 이용해가지고 체크하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차이점이 있죠. 저는 체크를 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체크는 어느 일정 정도의 작업이 들어간 결과물에 대한 수치화된 체크라고 보여지니까요. 아 얘네들이 작업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작업한 결과가 나와요. 아 그러네 우리 작업한 게 효과가 있어요. 네. 이 작업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측 인사, 주요 인사들은 그런 지지자들의 동향을 파악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계속 맞아요. 제가 늘 하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분향소 와가지고 그렇게 통곡하시는 분들 그 10분의 1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자기들 다 노빠였대. 나 그렇게 배신감 느껴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자고 했던 사람들 아무런 반성 없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검찰을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검찰이 기자들하고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등산 갔다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보통 그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지금 모여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딱 한 명만 분명히 검사야. 딱 한 명만 지 혼자서 마시고 있는 거야. 어느 기자가 하나 서 가가지고 같이 마시려고 그러니까 벤치를 매기더라고. 내 쫓는 거야.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 새끼는 뭔데? 저씨 싸가지가 저렇게 있지? 싸가지 없는 검사라면 누가 떠오를까요? 혹시 떠오르는 분 있을까요? 지금의 혹시 아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니까 꽤 오래된 사람이지. 누굴까요? 그래서 내가 갔어. 네. 그래서 술잔을 딱 놓으면서 한 잔 드시죠. 따랐어. 그냥 무작정 따랐어.
그래서 저 한 잔 주시죠 하니까 날 쳐다보더라고. 그럼 제가 마실게요. 따랐죠. 한 잔 하시죠 그러니까 또 쳐다봐. 그러면서 그냥 내가 툭 치면서 자 드십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마셨어. 그러니까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냥 마시더라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되게 서운한 거 많으시죠? 그랬거든. 그러니까 씩 웃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 같은 편인 줄 알고 총질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로 총구를 바꾸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야. 어느 순간에 검찰이랑 같이 총질해놓고서는 또 무슨 일 생기면 총구 방향 바꾸는 거 아닐까. 난 참,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수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총질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얼마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총질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유,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이 사실 뭐냐면 제가 어느 채널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느 한 영상이 일부 정치와 관련 없는 젊은 대형 유튜브 채널에 소개가 됐습니다. 수십만이 보는 그 친구가 눌렀던 건 자극적인 썸네일 때문이었어요.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다. 그거를 이제 수천 명의 젊은 친구들이 시청자와 함께 봤죠. 왜냐면 유튜버가 워낙 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채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민주당 의리가 없네. 그렇지. 이 친구들은 정치를 잘 모르는 채널이잖아요. 그렇지. 의리 없네 그러겠지. 그걸 보고 그 컨텐츠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채팅창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의리 없네. 그래서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 아쉬움을 넘어서 화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비판을 하는 것과 저주를 퍼붓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지적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검찰 보고 문재인 수사하라고 하는 거라든지 탈당하라고 하는 건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이건 달라요. 그걸 구분 못한다는 거는 자격이 없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오늘 대신에 중요한 내용들을 짚었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알리면서 이야기한 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다라는 점에서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에 하신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의리 없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왜냐면 그렇지 않거든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번에 총선에서도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당 당원 지지자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이런다고 알아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뭐 오늘 마음은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우리 일요일 날에는 좀 가벼운 얘기를 했으면 좀 우리도 깔깔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였으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선배님이 선택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전선이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네. 3가지 정도의 전선으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지 어허. 아니면 그런 거보다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어허. 주말이니까 조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주제를 골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둘 다 이거죠. 이거 재밌겠는데? 하여튼 차분히 한번 보고 방송 끝나고 그냥 가면 얘기해 보죠.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